네, 타워 힐링 학교에 오늘 오프닝을 하겠습니다. 봄이 이제 화창하게 만발하는 꽃들과 함께 봄이라는 게 익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의 베란다 앞에 벚꽃이 활짝 피어서 마치 어떤 그 무릉도원 같다는 느낌이라 할까요? 하얀 벚꽃들이 마치 멀리서 보면 구름이 이렇게 뭉게뭉게 막 번져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뭐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막 이렇게 하얀 무릉도원에 이렇게 잠시 앉아 있는 느낌이라 할까요? 언젠가는 꼭 그렇게 무릉도원에 가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무릉도원으로.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또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주 공부라는 게 어떻게 전문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분들 얘기할 때 자기들만의 자기 학회만의 어떤 이렇게 풀이법이 또 이렇게 강하게 있는 것도 있고 또 굉장히 과학적으로 또 설명해 주시는 또 사주풀이 또 전문가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또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채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접목해서 보고 사주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대 정신과학적인 공부까지도 그리고 뇌과학에 관한 공부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사회 공부 모든 것을 다 종합하고 토탈했을 때 나만의 어떤 그 비법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많이 모자랄 수도 있고 또 제 이제 마음 속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조금씩 우리가 또 공부를 하면서 사주 공부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또 한번 취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분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사주를 내가 진짜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다 하지만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는 이유가 사람을 만나서 인연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얽혀버린 인생을 바르게 풀어주는 거죠. 자, 그럼 그것이 하나의 할인업이면서 힐링하는 어떤 마스터의 길입니다. 자, 종교인이 좋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많은 신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나 또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상담자를 만나서 그 상담자에게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상담자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그 사람이 가야 되는 길에 미미하나마 작은 촛불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일을 하는 그런 하늘이 선택한 그런 어떤 운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 그래서 작은 정보든 많은 정보든 자, 짬짬이 우리가 하나씩 가랑비 옷 젖듯이 그렇게 하나씩 또 메모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사주 공부를 하면서도 내 사주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이제 우리가 인생에 깊이 있는 어떤 그 권한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공부를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공부를 시작하면서 자기 본인의 이 사주 8글자를 가지고 거의 한평생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자, 그만큼 사주는 이 정도면 이해된다 했는데 또 어느 순간에 반전이 일어나고 이 정도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영반대의 풀이 또 다른 풀이가 나와서 아주 인생을 더욱더 겸허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끔씩 받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수시때때로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해서 그것을 마치 이것은 이거다라고 딱 찍어낸다는 건 굉장히 힘들죠.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이론과 지식이 있다면은 또 나의 인생의 노하우를 접목해서 또 그분의 인생을 우리가 도움이 되게 이끌어주는 그런 일을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공부하는 사람들 그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기문간살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우리가 수업 쪽에도 많이 얘기를 하고 기문간살의 작용에 대해서도 많이 했습니다. 자, 기문간살이라는 것은 사주 초보 공부를 하신 분들 다 아실 정도로 여러 가지 살들 중에서 또 귀신의 작용을 강하게 받는 그런 이제 사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귀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우리 대표적인 한국 드라마죠. 귀신 드라마, 고스트 무비죠. 그 보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을 이렇게 떠올리기 쉽는데 그런 어떤 형태적인 모습으로 뭐 나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사건, 사고들 자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귀신, 기문간살의 작용입니다. 자 우리 사주 8글자에 이거는 뭐 약간 기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주 8글자 자기 본인의 사주를 딱 나와 보시고 자 기문간살 지지에 요렇게 자유, 오축, 인미, 진해, 사술, 묘신 자 여기 거꾸로 뒤집혀도 되죠. 그렇죠. 자 요게 예를 들어서 일지에 월지에 딱 놓였다 할 때는 강하게 그게 이제 기문간살의 작용이 강하게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문간살이 뭐 일지에 딱 놓여 있을 때는 뭐 부부 관계, 부부의 인연이 짧다, 안 좋다라고 이렇게도 또 표현을 풀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문간살은 안 좋은 역할을 또 많이 하죠. 하지만 또 그것이 안 좋은 역할만 하는 게 아니죠. 원래 이 사주라는 것이 살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고 또 좋게 작용할 때는 굉장히 또 좋은 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문간살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글자가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용신의 글자다 했을 때는 그 어떤 용신을 돕는 해, 대운에서 용신이 발목하는 해가 됐을 때는 기문간살의 작용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긍정적인 해석은 기문간살의 어떤 내적인 어떤 우리의 상상력 또 아이디어, 창의력 자 이런 쪽으로 그 감이 좋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감독이나 예술을 하시는 분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해야 되는 어떤 IT 부분의 창작 개발 파트에 계시는 분들 자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나의 인생에 어떤 역할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문간살이 내 인생에 잘 작용할 때는 굉장한 아이디어의 보고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있음으로써 내가 남들보다 특별한 생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자, 베토벤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들, 화가들을 보면은 신체적인 아주 불우한 상태를 넘어서서 굉장한 영감을 받아서 그 아름다운 작품을 많이 만들어냈죠. 자, 그런 것들이 뭐 어떤 이 예술 작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만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우리의 상상 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문간살 작용이라는 것이 기문간살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흑과 백의 작용은 때로는 좋게 우리에게 해석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또 역작용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나의 마음가짐 하나, 나의 어떤 해석풀이 내가 이 관점,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 나의 관점의 어떤 힘의 능력에 따라서 나에게 벌어지는 어떤 일들은 나에게 유리하게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는 만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문간살의 작용이 기문행년이 들었을 때 자, 행년이라는 것은 1년 1년 우리가 해가 변할 때 뭐 올해는 무술년이다, 작년은 뭐 점유년이었다, 무슨 기해년이다 이런 식으로 해마다 이래 1년 1년 바뀌는 것을 행년이라 합니다. 자, 이 행년에서 기문간살 행년을 만났을 때 예를 들면 나한테 자유라는 기문에 그 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가 뭐 자가 들어오는 해다, 찌띠해가 들어왔다 그랬을 때는 그 작용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에게 이 어떤 들어오는 에너지가 행년에서 들어오는 이 자수의 에너지가 나에게 좋게 작용하느냐 안 좋은 역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문간살의 해석은 또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헷갈릴 수 있고 사주 공부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고 또 다른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어떤 우리가 에너지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 변화에서 또 하늘의 에너지를 느끼고 시간대별로 해가 뜨면서 해가 중천에 오르고 해가 이제 서서히 지면서 이제 달의 기운이 떠오르는 우리의 이 하루에 보는 에너지의 변화 속에서도 느끼지만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 자체만으로 창조를 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모든 이 지구의 에너지, 별들과 달들과 해, 태양의 모든 이 지구 에너지와 함께 순환하면서 우리는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공생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없으면 안 되고 너도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작은 한 알 속에 한 울 속에 한 얼이라는 거죠. 한 알에 우리 개개인의 개체와 그 다음에 개개인의 개체가 이제 무리를 지어서 울타리가 만들어지죠. 자, 사회, 가족 하나에서 출발했지만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확장돼서 가는 울타리가 한 알에서 한 울의 울타리가 생겨납니다. 자, 근데 이것이 더 확장돼서 멀리서 지구 밖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의 얼이라는 거죠. 한 얼, 하나의 얼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민족의 이 한이라는 것은 밝고 하나다라는 뜻인데 그 크기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사이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사이즈의 한 밝기, 큰 사랑, 그것이 바로 얼이고 그것이 한이라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지는 민족의 어떤 타이틀이죠. 한민족이죠. 그렇죠. 한민족입니다. 자, 이거는 잠깐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추구 기문 간살이 추구나 자유나 뭐 인미나 이런 기문 간살이 내 사주에 있는데 행년에서 이 간살이 하나 더 붙어서 온다든지 할 때는 아니면 내 사주에 자유가 있는데 나는 자밖에 없다. 그렇지만은 유라는 행년이 닥티에 그 해가 바뀌어서 온다면은 자유가 함께 붙어버리죠. 자, 이럴 때 우리가 기문간살 행년에 어떤 역작용, 부작용이 있을까에 관해서 한번 제가 오늘 순서별로 한번 이렇게 적어본 게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다 적으려니까 너무 힘들고 또 큰 이렇게 칠판이 있지만은 그게 또 쭉 적어 놓으면 또 너무 깝깝할 것 같아서 그냥 제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추고나 자유나 인미나 진해나 사술이나 묘신이나 이런 기문간살이 내 본 사주에 있는데 행년이라는 1년 1년마다 변하는 해의 에너지에서 그 기문간살의 에너지가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행년을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물론 그 작용이 나에게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문간살의 작용이 그 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 인생에 어떤 사회적인 현상, 어떤 우리에게 사건 사고로 돌아오는지 한번 제가 목차별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1번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안정한 정서로 돌아간다. 왠지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 행년을 만나면 왜 이렇게 안절부절 뭔가가 신경이 붕 뜬다 할까요? 뭔가가 쿵탁거리고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교무실로 와 이랬을 때 그 교무실로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떨리죠. 쿵탁쿵탁쿵탁 무서운 자리잖아. 학생들에게 교무실이라는 것은. 자, 그런 마음 뭔가가 이렇게 진정이 안 되고 계속 붕붕붕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이 기문간살의 하나의 어떤 작용이 우리 심리에 그런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비정상적인 행동과 변태 성욕, 애정 행각을 벌일 수 있다. 자, 기문간살에 관해서는 귀신의 작용, 영적인 작용, 여러 가지 형태의 작용이 있지만은 또 그 중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주 보기 흉한 모습의 형태도 보인다라고 그것도 수업에 간간히 얘기했습니다. 자, 마약 중독이나 섹스 중독 아니면 어떤 변태 성욕의 행위들, 자, 이런 우리가 일상적이지 못한 어떤 일탈의 행위를 많이 보죠. 어떤 매체들에서.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내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게 아니고 특히나 그 기문간살의 작용이 강하게 일어나는 행년을 만났을 때 나쁘게 작용했을 때 그런데 빠질 수가 있더라. 도박에 빠지는데 더 심하게 빠지더라.
불륜적인 애정 행각에 빠지는데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빠져버리더라. 어떤 사람은 불륜을 저질러도 간단하게 가볍게 하고 이렇게 정리도 잘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인생을 파산낼 정도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또 기문관살의 또 다른 부분의 역작용에 대해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약물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기문관살 약물 중독. 자, 약물 중독이 뭐였습니까? 본드, 가스 중독, 마약 중독, 또 뭐 있습니까? 마약, 가스, 본드, 신약품, 약품 중독.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또 보는 어떤 이 마약 사범들, 자, 이런 경우에 보면은 도저히 끊을 수 없죠. 자, 그것이 일종의 뭐 제가 귀신을 설명을 안 해도 그 자체가 귀신에 홀린 것 같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이제 직접 이렇게 마약 중독자를 제가 이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에 이제 살 때 저희는 이제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뭐 한 달, 두 달, 길게는 뭐 7개월 정도 있었지만 그렇게 자주 이렇게 있지는 않으니까 이 일적인 것 때문에 그 어떤 같이 사는 이웃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새벽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웃에서 누가 이렇게 문을 계속 노크를 하길래 갑자기 이제 열어주게 됐죠. 그때도 이제 뭔가에 홀린 겁니다. 한 새벽 2시 40분, 3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자,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브라질 혼혈 이제 그리스인이었는데, 젊은 청년이죠.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청년이 마약을 하고 이제 혼미한 상태에서 이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두드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을 부르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난동도 벌어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경찰서도 가게 되고 하면서 그 이제 청년에 대한 기록들을 알게 되고 마약 중독에 그리고 또 아버지는 마약을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검은 손이죠. 마약 운반체까지 할 정도로 아주 진짜 엄청난 사건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것이 바로 정말 저것이 지옥 같은 삶이고 저게 바로 귀신의 삶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음악을 제가 조금 줄일게요. 자, 이렇게 조금 줄여서 여러분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귀신을 얘기하는데 음악 소리가 계속 거슬리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를 겪었는데 정말 이 마약, 특히나 약물 중독 이거는 뭐 세상의 중독이 뭐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지만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그거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정말 유령 같은 모습, 좀비라는 표현을 하죠, 그죠? 좀비. 살아있는 육을 갖고 있지만 안에 텅텅 비었죠. 텅텅 비어만 있으면 되지만 온 이제 세상에 사회에 오물을 던져버리고 전염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기문관살의 작용이 굉장히 강하게 만났을 때 행년에서 기문관살을 더욱더 강하게 만났을 때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신경적으로 정신적으로 기문관살은 그렇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시달리거나 꿈자리가 사납고 꿈을 꾸면 계속 가해에 눌리고 뭔가 귀신 같은 느낌, 뭔가가 불편하고 뭔가가 막 누르는 느낌, 자, 그런 경험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경험을 유달리 많이 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때는 내가 뭔가 피곤해서 그렇나 이런 것보다 또 우리가 이렇게 사주 명리학상으로 또 풀어보면은 기문관살의 작용이 이렇게 강하게 작용해서 내가 이렇게 잠자리나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는구나라는 또 어떤 하나의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상담을 하면서도 뭐 그런 심리나 정신과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이 사주 명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요. 또 그렇게 이 공부를 복합적으로 하시면은 상담할 수 있는 그 어떤 내가 리더할 수 있는 주제 그 재료들이 굉장히 풍부해진다는 거죠. 깊이가 굉장히 있어집니다. 그래서 환자를 이해를 잘 시켜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면증으로 이렇게 상담을 시작하면서 악령을 보고 어떤 이런 영적인 문제에도 시달린다 할 때는 자, 이번에 내가 어떤 현대의학을 공부하고 정신과 닥터지만은
이 사주 명리를 공부하셨다면 또 이 추구나 인미나 어떤 이런 사술이나 이런 것들이 내 사주에 이분의 사주에 있어서 이런 작용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도 내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무기를 여러 가지 들고 있는데 하나의 최첨단 무기가 또 첨가되어 있다면 굉장히 이분한테는 이 환자를 풀어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런 이제 영적인 이제 작용에 기문 간살이 많이 시달리고 있답니다. 자, 이제 5분으로 또 가겠습니다. 자, 뭐 비슷한 얘기지만 각종 이제 신경적으로 이제 본다면은 신경성 질환으로 본다면은 우울증이나 불면증, 악몽으로 고생을 한다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약간 영적인 면에서 귀신을 본다든지 악령의 소리를 듣는다든지 또 이렇게 해석되지만 또 이것을 약간 현대적으로 풀었을 때는 우리가 우울증, 불면증, 자, 조울증, 자,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죠. 자, 그것이 이제 기문간살에 아주 우리의 심리에 작용하는 아주 명백한 작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에 보면 그 사주에 화계월살이 있는데 기문행년을 만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 사주에 화계월살이 있다는 것은 화계월살은 이제 진술충미죠. 토기운들입니다. 자, 진술충미가 어떨 때는 진이 뭐 화계가 되고 술은 이제 월살이 되고 이런 식으로 화계월살이 작용을 하는데 화계월살이 사주에 많을 때는 진술충미가 많은 사주들은 토사주들이죠. 토가 많은 사주들인데 뭐 종교인 사주다, 뭐 예술인 사주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내 사주에 화계월살이 있는 상태에서 또 이 기문간살이 있을 때 그리고 행년에서 기문간살의 행년을 기문간살의 기운을 더 받쳐주는 행년이 들어왔을 때 자,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지더라. 화계월살의 기운도 굉장히 강한 에너지인데 기문간살의 에너지까지 더해져서 설상가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지더라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참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면서 인생을 한번 이렇게 다시 되짚어 보면은 옛날엔 내가 왜 그렇게 무기력고 우울감에 시달렸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환경적인 나의 여건상에서 벌어지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에너지가 나의 이렇게 겹쳤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가 더 강하게 나타났구나라고 이제 재풀이를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참 대단한 학문이다라고 또 느낍니다. 자, 그런 현상이 있다.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에는 기문간살이 있는 상태에서 기문간살의 행년을 만나게 되면은 기도, 천도, 조상 대접을 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느 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기운이 계속적으로 많이 있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자, 어느 날 친구 따라서 천도제를 가본다, 어디 기도를 한다, 구슬을 한다, 이런 데를 어느 날 느닷없이 가게 되는데 그게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문간살의 어떤 행년에서 기문간살의 기운을 만났을 때 이런 일이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강하게 내 마음속에서 나도 이걸 한번 해볼까, 나도 이런 거를 한번 해볼까, 나도 이런 이제 조상 대접을 한번 해볼까, 이런 기도에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이제 막 강하게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문간살의 기능은 영적인 어떤 이런 신의 기운과 많이 만나지더라, 그런 이제 내가 느낌을 받고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사회 곳곳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 중에 또 우리가 많이 보는 구슬하거나 천도제를 하거나 뭐 조상을 모시거나 뭐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 눈에 자주 보이는 아주 평범한 일들입니다. 자, 이제 8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기문간살의 기능이 강해지는 행년에는 사람을 만나도 비정상적인 사랑에 빠지거나 격불 인연을 만날 수 있다. 비정상적인 사랑에 빠진다. 자, 많죠. 요즘 요즘 미투에 보면은 일종의 적어도 비정상적인 사랑이죠. 자, 비정상적인 행위, 사랑에 빠지고 격불 인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나와 격에 맞지 않는 인연을 만난다. 너무 나이 차이 나는 인연과 사랑에 빠진다.
뭐 예를 들어서 그 프랑스에 그런 일이 있었죠. 한국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30대 중반에 여자 선생님이 14살, 13살에 그 학생, 초등학생을 서로가 사랑에 빠져서 성관계까지 하고 뭐 이런 일들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범죄 행위에 이제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은 우리 인간의 기준이지만은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는 시선에서는 우리가 보는 그 어떤 상식에 맞지 않다는 거죠. 자 이런 이제 행위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뭐 사랑해서는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 관계들 친구의 아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뭐 은사 교수님 존경하는 선생님의 사모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나의 처제 아주 뭐 벌어지고 있죠.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애정 행각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딸을 성폭행을 해버리는 거 뭐 이런 것들 저도 그런 주위에 그런 분을 한번 뵀습니다. 같은 이제 이런 이제 명상 일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 친오빠한테 어릴 때 그런 이제 성폭행을 당해버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계속 만나고 있지만 가족이니까 자기 이제 그게 아직도 이제 자기 가슴 속에 응어리를 지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분은 이제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얘기가 튀어나옵니다. 풀지 못한 숙제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희한한 일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죠.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어느 순간에 어느 이렇게 기운이 맞닥뜨리는 어떤 이런 스파크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그 불이 튀어버린다는 거죠. 자, 이것이 또 기문간살의 애정행각 중에 희한한 애정행각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9번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라 하는데도 없고 특별히 할 일도 없으면서 이리저리 정신없이 다닌다. 자, 홀리가 다니는 거죠. 집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냥 나가야 될 것 같고 차를 끌고 드라이브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친구한테 괜히 전화 걸어서 뭐 하냐고 물어보고 괜히 어디를 뭐 쇼핑센터를 가보든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얘기한 거랑 똑같이 마음이 붕 떠가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가 전체적으로 붕 떠버리는 거죠. 정신줄이 지려고 하는 상태. 자, 정신줄을 잡아야 되는데 이 정신줄이 이제는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 느낌. 자, 이것이 바로 잘못하면은 기문간살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 속에 귀신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에너지 속에 귀신이라는 게 언제든지 들어와서 지 마음대로 지가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허약하고 내가 신경이 예민하고 나의 에너지가 굉장히 약해졌을 때는 이 녀석이 돌아와서 나의 주인이 되는 거, 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운전해 가는 거죠. 내가 스스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 그 귀신이 나의 몸을 지가 운전해서 끌고 다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술을 먹는데 한 잔 뭐 먹고 안 먹어야 되겠다. 우리 와이프랑 싸워서 도저히 이제는 2차, 3차 못 간다 하고 딱 약속을 하고 나왔는데 한 잔 1차만 하고 가겠다 했는데 또 딱 먹으면 또 발동이 걸립니다. 자기가 이제 2차, 3차까지 인도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귀신이 나를 이끈다. 나의 몸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의 정신은 이상한 혼이 영혼이 들어와서 이거를 이끌고 다니는 거죠. 자, 끼리끼리 모인다는 그런 우주의 법칙이 있듯이 내 생각이 아주 이렇게 탁해지고 에너지 룩스에도 공부했듯이 에너지 룩스가 땅 끝으로 떨어지고 플로우도 다 뽑아져 있는 상태고 어두운 이 다크한 지하세계의 상태에 나의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 어두운 영적인 에너지들과 접속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어트랙션이 항상 끼리끼리 쌤쌤입니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빨리 나를 되짚어보고 나의 에너지를 빨리빨리 밝혀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수련도 단련도 시켜야 되지만 자 이렇게 빨리 올라가야지 이 속에서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앉아서 지하세계에 앉아서 이 에너지들을 원망하고 탓하고 있다면은 나는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이 환경은 더 하면 되겠지 덜 하진 않을 테니까 여기서 변화하고 난 다음에 내 에너지를 빨리 밝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문간살의 에너지는 이런 작용을 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알 수 없는 어떤 붕 뜨게 만드는 것 뭔가 사람이 뭐라 할까요 뭔가 홀린 것 같이 또 돌아다닌다는 느낌 자 그런 것 같죠. 자 사람을 보는데 사람이 뭔가가 주체가 없고 뭔가 홀린 듯이 다니는 사람
쇼핑하는 백화점에 가면 그런 여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자,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들. 자, 친구가 있어서 같이 왔다면은 그거는 조금 낫지만은 그래도 자, 혼자서 이렇게 다니는데 이렇게 막 다니는 여자분들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 분들 보면 영혼이 약간 빠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자주 제가 느끼곤 합니다. 자,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그런 적이 없었는가? 라는 거 아주 신중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10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기문간살의 작용이 악작용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해를 만났다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정 주고 마음 주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사랑에 이렇게 올인했는데 사랑에 배신을 당하는 거죠. 나는 내 최선을 다해서 모든 희생을 다해서 어떤 사람을 사랑했는데 돈 주고 뭐도 주고 다 했는데 결국에 배신을 당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또 기문간살의 어떤 형태 중에 애정 행각의 한 형태 중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분들이 또 되게 많습니다. 남자 보기 참 지질이 없는 분들, 결혼을 또 떠나서 연애를 하는데도 자기가 돈을 다 써가지고 남자를 다 케어하고 남자를 막 받들어 모시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남자 보기 저래 없을까? 오죽하면은 자기가 왜 돈을 다 쓰면서 남자 선물까지 주면서 그렇게 남자가 또 좋다네요. 이 남자가 너무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게 모든 것을 이렇게 희생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여자들 대부분이 보면은 남자들한테 버림받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더라고요. 자, 남자가 좋아서 여자를 선택했을 때는 남자들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여자가 남자가 좋아서 따라다니는 경우는 거기다 보면은 남자에게 버림받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을 저만 이제 들은 것을 알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이제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문간살의 역작용 중에서 애정행각, 애정의 어떤 부분에서도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줬는데도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배신의 두 글자 밖에 없더라. 피눈물 다 흘리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돌아갈까? 요 모양 요 꼴로. 자, 이런 눈물에 남자는 왜 여자는 한국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자, 그런 상황에 도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번째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자, 학생의 경우에는 기문간살의 작용이 어떻게 또 학생의 경우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 할 때는 학생 경우에 자 정신이 붕 떠 있고 뭔가가 내 주체와 상관없는 어떤 뭔가에 끌려다니는 상태다. 자, 그러면 당연히 학생이니까 이제 공부가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뭔가 붕 떠 있습니다. 학교 가도 선생님 말을 안 들리고 그냥 몇 시에 지금 어디 갈까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기문간살 작용이 학생에게 역할은 공부가 안 되더라. 붕 떠버리고 딴 데 가가 있다. 자, 내 의지는 공부를 해야 되지만 내 지금 행동과 내 지금 어떤 시간은 모든 것을 지금 딴 데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학생에게 이런 역할을 또 하더라. 그리고 또 노인들 나이 많으신 예를 들어 70 이상의 노인들 같은 경우에 기문간살 이 행년이 들어왔을 때 어떤 또 작용이 하냐면 치매가 오기 쉽더라는 거죠. 자, 어느 날 계속 잘 계시다가 건강하게 말도 잘하고 이렇게 식사도 잘하시고 잘 이렇게 명랑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계셨는데 어느 날 횡설수설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 어느 날 그러고 보니까 이게 바로 치매 증세죠. 뇌 질환, 어떤 영적인 질환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더라. 그게 바로 노인들한테는 치매 증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자,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가 안 된다. 엉뚱한 콩밭에 마음이 이제 붕 떠가 있는 거죠. 가방만 들고 이제 몸만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기문간살의 에너지를 만나는 그 행렬 아니면 그런 대운을 만났을 때 안 좋은 역할을 할 때는 그 학생한테는 그 학창 시절에 별로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지 않더라. 어떻게 내가 성적을 내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이제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되더라라고 이렇게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문간살의 작용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풀이될 수 있고 어떤 현상으로 보여지는지 한번 봤습니다. 기문간살이 나의 본사주에 있고 아니면 하나라도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행년이라는 1년 1년의 운이 바뀌는 에너지 속에서
기문관살의 에너지가 치고 들어왔을 때 이것이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그 기능이 발화를 하는데, 자, 어떨 때는 어떤 분에게는 좋은 기능으로 아이디어, 창의력, 아주 좋은 영감을 떠올리게 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의 어떤 그 새로운 운에서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영적으로 붕뜨게 만들고 나의 일이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는 역할들,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내가 힘든 인생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문관살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사주의 살 중에서 기문관살의 역할에 그 목록을 10개를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사주 초보자도 괜찮고 사주를 많이 공부하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또 아니면은 나는 사주 공부를 전혀 안 했다라는 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로 여러 가지 채널을 돌리면서 인문학 공부나 인생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인생의 행복의 길로 들어가시는 키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자,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온의 타워 힐링에서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좀 도움 되셨습니까? 자, 오늘 여기서 기문관살 작용, 자, 사주 공부의 한 부분을 해봤습니다. 자, 내일은 또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 이제 공부의 주제들은 하나를 가지고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사이사이에 계속 바뀌어가면서 같이 복합적으로 연동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종합적인 멀티 스타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하루로 벚꽃향이 피어나는 이 저물어가는 햇살 속에서 좋은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랑 이온의 타워 힐링 학교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굿바이.